안녕하세요. 가든 국제결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국제결혼업을 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월 4천만 원 버는 30대 중반 남자의 국제결혼이라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니니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남성분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가리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사시는 김씨가 몇 달 전 제게 국제결혼 문의가 왔었습니다. 대화하는 첫 느낌이 굉장히 예의 있고 소탈하시고 차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국제결혼을 상담할 때 남성분에게 국제결혼에 대해 어느 단계부터 대답을 해줘야 할지 알기 위해서 제 영상들을 대충 몇 개까지 보셨는지 또는 타회사 영상들도 주로 어떤 컨셉을 보셨는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처음에는 국제결혼을 유튜브에서 검색해 현지 데이트나 진행 영상들을 재미로 보다가 알고리즘 방식으로 우연찮게 저희 가든 국제결혼 영상을 접하고는 집중해서 본 게 약 50개는 되는 것 같다고 했고 국제결혼에 대해 많은 정보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뢰인과 대화하다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였고 존이었고 월 1,500만 원을 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한테는 월 수입을 800 정도까지만 이야기해달라고 했고 미모는 엄청나게 높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니 대신에 심성은 아주 좋은 신부로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첫 통화를 대충 나눈 다음에 몇 차례 통화를 더하고 사무실에서 이분을 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분이 경제력을 3분의 1로 낮춘 거였지 실제는 그보다 3배나 더 버시는 분 월 수입이 4천이었습니다. 아파트도 한 개가 아니라 3채였고 거기서 임대 수입이 별도로 있었고 통장 잔고도 땡땡억 또 세금만 해도 연 4에서 6천만 원. 와우, 경제력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결혼업을 하면서 재력가들이나 전문직 남성들이 왜 국제결혼을 하는지 하도 많은 남성분들과 상담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 역시 어쩌면 뻔한 질문인데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른 나이이면서 또 엄청난 재력가인데 왜 국제결혼을 결심했는지 그래도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였습니다. 국내 여성을 몇 명 사귀어봤는데 나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 차, 공장의 자산, 그리고 결혼하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그 월 생활비에 점점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어떤 여성은 결혼하면 월 1,500만 원의 생활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고2인 처남이 될 뻔했던 그녀의 남동생에게 용돈 10만 원을 줬었는데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에게 겨우 이런 얼굴이 나타나 이 집안은 이미 나를 물질로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떤 여성은 결혼하면 커피숍 3억 정도짜리를 오픈해 줄 수 있냐고 했었고 어떤 여성은 결혼하면 일주일에 두세 번 오는 가사 도우미를 두면 안 되냐고 했었고 어떤 여성은 결혼하면 고급 외제차를 하나 사줄 수 없냐고 했었고 어떤 여성은 사귀는 중간에 자신도 직장 생활하며 돈을 벌면서도 몇백만 원의 용돈을 너무 쉽게 요구했었다고 하더군요. 만일 자신이 이런 재산이나 능력이 없었다면 과연 이 여자들이 나를 만났었겠는가? 오로지 내 재산에만 관심이 있구나 하며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었답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무슨 변수가 생겨 내 능력이 저하되거나 몸이 아프면 과연 나를 똑같이 따뜻하게 대해줄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래서 주변 정리를 다 하고 국제결혼에 관심을 점점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아니 월 4천만 원 벌면 1,500만 원 줘도 2,500만 원이 남으니 주면 될 것 아닌가라고 많은 시청자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대치가 보통을 넘어 상당히 요구하면 남자들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불안해지고 부담스럽게 느끼거든요. 차후엔 몇백만 원짜리 명품도 쉽게 생각하고
남자는 나이 들어서도 사업이란 게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인데 불안감 때문에 돈을 밝히는 여성을 대체로 싫어합니다. 아무튼 이 남성은 몇 달 전에 출국해서 현지에서 제 17년차 베트남 아내가 좋은 신부로 잘 맺어드렸습니다. 잘 진행 중이고 얼마 있으면 곧 신부가 입국합니다. 신부를 처음 소개할 때 이 남성분이 월 수입을 5분의 1 정도로 재력을 낮춰달라 해서 그렇게 낮춰주고 잘 맺어드렸습니다. 이 신부는 성격 좋고 능력 있고 젊은 신랑 잘 만나 인생 대박을 터뜨린 셈이지요. 다음은 요즘의 젊은 세대 국제결혼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의 국제결혼엔 정말 젊은 층들인 88에서 97년생들까지 문의 전화가 참 많이 옵니다. 이것도 7, 80년생 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우리 9세대들은 여러 명의 형제 자매들과 살았고 정도 있고 교감도 있고 의리 이런 것들이 많았던 그 아날로그 시대에 살아서 때로는 다투면서도 컸지만 기본 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는 MZ세대, 알파세대라 하여 가정에 한 명 또는 어쩌다 한두 명 자녀가 많다 보니 옹야옹야하며 자란 세대가 많고 정이 없는 무한 경쟁 시대의 그 IT 시대에 살아서 정이나 교감이나 의리, 배려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이렇게 자란 두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다 보면 받을 줄만 알고 배려가 부족하고 정과 의리가 없어 헤어지는 것과 이혼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아예 일찌감치 국내 결혼을 포기하고 국제 결혼 쪽으로 눈 돌리는 젊은 남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94에서 97년생까지도 문의가 오고 출국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문화 가정 17년 차로서 먼저 국제 결혼한 선 경험자로서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번,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산 사람들이 인생의 힘든 고비를 잘 견딥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비고비마다 잘 견디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2번, 불만 많은 사람은 멀리 하세요. 어차피 그 불만은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긍정적이야 발전하지 늘 불만투성이 늘어나봤자 뭐든 나아지고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3번, 행복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지 마십시오. 행복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면 그게 불행이고 재산이 적어도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게 행복입니다. 4번째, 어떤 결과에 쿨할 자신이 없으면 외국 신부와 너무 나이 차이 크게 결혼하지 마십시오. 26에서 35살 차이로 하는 국제결혼 깨질 확률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50세에 20세 여성과 국제결혼하고 깨지면 5년 제한 때문에 55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건 큰 실수입니다. 5번째, 너무 나이 차이 크게 결혼하면 그만큼 정신적인 고통도 크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도 사람이고 뇌가 있습니다. 한국 생활하면서 엄청 나이차 큰 당신을 점점 밀어내는 행동을 반드시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인생에서 모든 선택은 100대 빵은 없습니다. 51대 49로 고민이라면 49를 버리고 과감하게 51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51을 70, 80으로 만들어가면서 사세요. 그게 행복입니다. 7번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리스크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택하지 않았을 때 리스크도 크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 지인 중에 리스크를 몹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55세에 아직도 초혼입니다. 사람들은 55세에 초혼이라고 하면 저 사람은 성격이 까다롭고 안 좋은가 보다. 성격이 예민한가 보다. 경제력이든 뭔가 부족해서 못했나 보다. 배려가 없는가 보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없으니 아직도 못했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같은 인생을 사는데 왜 그렇게 남들 다 아는 것을 아직도 못하고 생각만 거듭하며 사시는지요? 나중에 이것을 몇십 년 하고 사는 사람, 이러다 납골당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나중에 이렇게 할 건가요? 허허이 참나. 이런 사람 부모도 포기했겠지요. 자, 오늘은 세상에 이런 일이 월 4천만 원 버는 30대 중반 남자의 국제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실제로 굉장히 젊은 90년대생들까지도 많이 국제결혼에 문의가 오고 결혼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생각을 확장하고 긍정 마인드를 가져야 내가 행복하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